안녕하십니까. 우유사랑 유튜버 김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집유 차량 문제 크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냉각 장치가 하고 가열 장치가 없는 그냥 보온통으로 원유를 지금 운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원유에 변질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탱크로리하고 원유 농가에 사용하는 원유 냉각기를 약 한 30년 동안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던 대표하고 제가 통화하는 내용들을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뭐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보다는 못할 거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냉각장치나 여름에 냉각이 되는 냉각장치라든지 겨울에 원유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가열장치가 없으면 원유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하고 제가 탱크로리를 제작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하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내용은 짧지만 간단하게 이 통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집유 차량이 5톤 트럭에 7,300리터 탱크를 올려서 이제 운행되는 차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신규로 이 대표에게 5톤 트럭에 7,300리터의 견적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냉각기, 여름에 냉각기라든지 겨울에 가열기, 원유를 가열해주는, 얼지 않도록 가열해주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보온통을 제작을 했을 때 견적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유 변질 문제를 이제 이 대표로부터 확인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운행 중인 집유 차량이 냉각 및 이런 가열 장치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표에게 직접 묻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농가에서 5도 정도 되는 원유를 만약에 실었다 하면 3시간을 운행할 경우에 얼마나 온도가 변하는지, 그래서 직접 이 대표하고 또 다른 전문가하고 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10도까지도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10도 이상이 되죠. 전문가들 몇 명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한여름에는 바깥 온도가 30도가 넘고 아무리 원유 온도가 5도를 싣더라도 냉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한 3시간 이상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10도가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묻는 과정에서 파스텔 우유를 이 대표가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이걸 얼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원유를 급냉을 시켜봤지만 부패가 진행된 문제를 할 수가 없다. 부패가 진행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도 왜냐하면 이제 겨울철에도 원유를 아무런 가열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바깥 온도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도, 뭐 경기도에는 2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영하로 떨어지는데 원유 온도가 이 사람들 일지를 보면은 조작을 해서 항상 0도에서 10도가 되도록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2023년 국정감사에도 이렇게 다루어졌던 문제라는 걸 밝히고,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가 이제 해주는 말이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여름철에 원유가 10도 이상 올라가는 문제하고 올라가서 변질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하고 겨울철 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미 정부와 우유업계 공무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우유회사들이 국가로부터 집유업 영업 허가를 받고, 이 불법이죠. 불법으로 이런 운수회사나 차주들한테 운수회사에 있는 지입 차주들한테 불법으로 용역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다른 영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검사원 임명을 해서 농가에서 검사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개인 지입차들이 되다 보니까 떼크로리가 제작하고 이러는데 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강제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입차들이 안 하고 본래는 자기네들이 우회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이 집유차를 지입차들한테 이렇게 주면 작은 비용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이 우유가 변질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면서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걸 덮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이제 신규 차를 이렇게 새로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냉동기라든지 가열기를 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는 신규차인데 그러려는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는데 이걸 우회사들이 강제적으로 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우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거둬주는데, 왜냐하면 집유차가 지금 전국에 한 540대 정도 일이 되는데 이런 차들이 우회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자동차에 보험도 넣어야 되고 자동차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낮은 비용으로 지입차들한테 이렇게 용역을 주면 불법적인 용역이죠. 용역을 주면 작은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새 차들한테라도 시작해서 냉각기를 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 대표가 전화 통화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집유 차량을 제작하고 원유 냉각기를 제작하는 대표가 고무풍선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꽉 눌려 있는 고무풍선이다. 언젠가는 터진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면서 이제 전화를 마치는데요. 일단 이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실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차를 하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 등록증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7,300으로 돼 있더만 용량은 탱크 용량은. 그러면 탱크 용량 7,300으로 해야죠. 네. 그러면 탱크 용량 7,300으로 하고 냉각과 열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장치들 다 전자식으로 달았을 때 얼마? 전자식이나 기계식으로 그 다음에 히터하고 다 달아가지고 네네 내가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네네 지금 말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보온통에 네. 보온통으로만 겨울에 네. 온도가 떨어지면 그 네. 온도 조작한다고 지금 작년에 국정감사에도 나왔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여름에 냉각장치 안 달고 운행하면 네. 지금 바깥 온도가 지금 30도가 넘는데 네. 3시간 동안 운행해가지고 그게 아무리 보온통이라도 그게 그 5도짜리를 실었다고 해서 5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 그리고 자기도 어저께 그 얘기 하대. 그거는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유가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상식적으로 운반을 해야 유대를 받고 할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언젠가는 터질 거다.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예전에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현대자동차 보고 그 지뷰탱크에서 냉각 기능이 있는 지뷰탱크를 해보라고 이제 공고를 했었는데 네. 그게 그 현대자동차가 하기에는 그 수량이 캐파가 작아서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직접 안 하고 이제 그 화인 특장이라는 데다가 이제 현대자동차에 다시 그럼 너희가 이 탱크를 해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또 화인 특장이라는 회사는 한 번도 냉각 장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캐파가 뭐 많은 수천 대 되면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그렇지만 캐파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걸 연구 개발을 할 수 없어서 그 탱크는 이제 저희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그 현대자동차가 생각을 좀 바뀌었죠. 이거 너무 적으니까 해도 좀 너무 이득이 없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정지를 해버렸어요. 이게 정부에서도 그것을 몇 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전국에 한 1000대 2000대 이렇게 굴러다니면 이제 현대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은 그런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여름에 네네. 보온통으로 갖고 5도짜리를 넣어갖고 3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 한 10도 되겠죠? 7, 8도에서 10도 되겠죠? 10도가 넘어간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면 온도가 높아버리니까 그걸 급냉하려고 지금 얼음물로 갖고 먼저 이제 엮고 그러거든요. 어디다가 탱크 안에다가? 아니요, 그 얼음물을 이제 지금 우유하고 열 교환해 갖고 온도를 떨친다는 거죠, 급하게. 탱크 놀이차가 오는 게 너무 뜨거워 버리니까 우유가. 그러면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은 그 탱크 안에다가 얼음물을 탱크 아니고 밖에 탱크에다가 다른 탱크에다 넣으면서 이제 그래 그걸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 아니요, 근데 이미 탱크가 들어올 때 그 우유가 온도가 올라가 버려서 그 부패 진행을 해버린 거죠. 부패가 진행된다고? 예예. 우유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5도만 넘어가면은 부패가 진행되지. 그걸 또 투렁투렁 이제 차가 지나가면서 하고 계속 낮에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금방 놔두면 그때부터 이제 부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냉각을 가지고 공장에 와서 내린다는 것은 그다지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여태까지 온도가 우리나라 다 그래요.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다 언제까지 그렇게 가다가
저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 언젠가는 들키겠지. 그래서 그 지금 유업체에서도 그러면은 집유차에다가 이제 냉각 장치를 달아가지고 하자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있는 게 그 집유차가 다 회사 그 차가 아니고 그렇지. 그거는 다 취입차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차에서 보통 뭐 한 3억 들여서 이제 집유차 하나를 맡아갖고 와서 들어오는데 이 그 기존에 그러면 탱크를 바꿔야 되잖아요. 차는 그대로 놔두고. 나도. 네, 탱크 뭐 뒤에 그 아까 그 기계식이나 전자식 이건 다시 재사용한다 해도 탱크 자체를 다 교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업체에서 모르는 건 그리고 아닌데. 신규에 하는 차들은 어떻게 하든지 신규하는 이렇게. 차들이 탱크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차는 바꾸면서 탱크는 옛날 거 들고 와서 차만 바꾼다. 예. 이러다 보니까 그 탱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그게 회사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아니 어저께 말씀하신 분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 아유 그럼요. 예. 그래서 유료업계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다. 유럽만 아니라 우유 업체에서도 잘 알고 정부에서 공무원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아는 내용인데 이제 그 어느 때 터지면 이게 이제 터지는 거고 이제 그 고무풍선이에요. 그게 고무풍선 꽉 눌러놓은 고무풍선.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전화를 드릴게요. 네. 그래 해주세요. 네. 어떻습니까?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집유병업자인 우유회사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원유의 온도가 여름에 올라가고 겨울에 얼무로 해서 얼면 이 일지에다가 온도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기재를 허위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 뒤에서 이제 봐주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제작을 해가 이런 문제를 신고를 했었어요. 경찰에까지 고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아지지 않죠. 왜냐하면 다 공무원들이 한통속이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고발을 하면요. 경찰이 나서서 이걸 덮어요. 검찰까지 가더라도 검사가 또 이런 걸 하고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봐주는 뭐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제작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만 유통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유라는 원료를 사용해서 제과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다음에 애들 먹는 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런 원료가 문제가 생기면 이 원료를 가지고 제작되는 제품들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빨리 개선돼야 된다. 개선돼서 다른 이 원유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과 농장에 아무리 좋은 질이 높은 원유를 농가에서 만들면 뭐합니까? 운반하는 도중에 변질이 일어나고 온도가 안 맞아서 탱크도 청소 안 하고 검사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참 집유병업자인 우유회사들이 농가하고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시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탱크 청소 안 하는 게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 그렇죠. 모든 젖소를 키우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차 오염이 발생하면 탱크가 청소가 안 된 원유가 판매가 되면 결론적으로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원유의 1등급률이 9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검사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막아야 된다. 오늘 좀 전에 보내드린 건 1편이고요. 다음 편에는 아주 현대자동차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고, 그래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며칠 전에 KBS 기자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부산 우유, 제가 이제 탱크로리 청소 안 하는 문제를 KBS 기자한테 알렸죠. 아니나 다를까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통화도 했어요. 제 말이 맞답니다. 탱크 청소 안 하고 있다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고 난 후에 지금 연락을 끊은 지가 이틀, 방송이 될 줄 알았는데 이틀 동안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연락이 안 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MBC 기자도 이런 부산 우유의 원유를 검사하지 않는 행위와 그 다음에 탱크를 청소하지 않은 행위를 제가 제작을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부산우유 직원한테 알려서 제가 그 직원들로부터, 직원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가지고 지금 숨이 넘어가서 죽다가 살았죠. 수술도 하고.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바로 잡아질 겁니다만은, 지금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체불구하고 제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되시면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농가라든지 국민들, 제가 볼 때는 K푸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외국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런 사실들이 외국에 알려지면 이 지금 국제 기준에 안 맞죠. 원유를 검사하고 제작하고 이렇게 판매할 때, 운반하고 할 때도 다 이렇게 식품공정이라는 규격에 표준화가 돼서, 그게 우리나라에만, 식품공정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기준서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제작이 돼야만 제대로 된 수출이 되고, 이게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MBC 기자가 묻더라고요. 제보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제 아니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체불구하고 후원 계좌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제가 또 기존에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감사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편을 보내드리기로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